다음은 저희 샘표 문의해 주신 레클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샘표 매수가 63,000원 이슈고요. 비중 13% 가지고 있습니다. 미중무역 관련주로 샘표 식품과 고민하다가 샘표를 컨택을 하셨다고 하세요. 근데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셔서 비중이 늘어나신 거라고 합니다.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인지 주가가 너무 무거워서 답답하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글쎄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테마 플레이로 샘표를 접근했다. 그러면은 지금 답답함이 정말 느껴지실 것 같아요. 51,700원에 오늘 마감가가 나오게 되면서 5월 말경에 나왔던 신고가 대비로는 눌림은 꽤 깊습니다. 34% 정도 밀려나 있는 구간인데요. 가격대도 꽤 높은 구간에서 진입이 되신 것 같으셔가지고 출구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김도현 전문가님? 네, 이건 올라온 반등식 매도, 기본적으로 반등식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샘표와 샘표식품을 가지고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역 분쟁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랄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레포트나 뭐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는 컨텐츠 과잉이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왜냐면 증권방송 우리 저희도 토마토 증권방송이지만 네. 증권방송은 매일매일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움직이면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리포팅을 하게 되죠. 또 갖다 붙이는 그렇죠. 격도 있고요. 그냥 제가 소위 머니 게임입니다. 주식시장 결국은. 근데 거기에 물론 그 머니 게임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은 모멘텀이고 수급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과 수급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뷰도 보고 단기 모멘텀도 보고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파괴력이 있느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샘표가 제가 여기 주가 움직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올라온 이유는 이건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봉쇄, 통조림 식품, 가공 식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게 이동 제한, 거동 제한, 외식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가공식품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뭐 라면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테마성 움직임이었던 것이고 여기서 위에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못 간다는 거는 위에서 손바뀜 싹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량이 무조건 터져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터지는 거래량이 딱 거래가 멈추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시 못 올라가요. 그 무슨 얘기냐? 이때만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보시면은 이 샘표식품 이 당시에 거래량이 200만 주가 나왔어요. 이 주식이 주식 수로 따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회전율이 나왔던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이슈가 크게 들어왔고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잠깐 올라왔죠. 이게 털어먹은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을 좀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낸 겁니다. 여기서 털어낸 모멘텀이 뭐였느냐? 그냥 갖다 붙인 거죠. 무역 분쟁하면서 왜냐면은 멕시코랑 브라질, 미국이 80% 정도의 콩을 수출하는 수출국인데 중국이 방어할 수 있는 게 농산물에 대한 게 그래서 1차 무역 분쟁에 포함된 부분이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잖아요. 이게 대두가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방어 포지션으로 콩 수입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수입량을 조절하게 되면은 물량은 많은데 중국이 수입을 제한하게 되면 그 물량이 다른 데도 풀리니까 대두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 분석 때문에 식용유 만들고 장류를 만드니까 콩이 원재료인 샘표 식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말만 그랬지 대두도 많이 샀던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역 균형 자체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 제일 처음 무역 분쟁 나왔을 때부터 미국이 갑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다가 팔아서 돈 버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자 쪽이 우세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 훨씬 더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랄까 지나가는 이슈 혹은 일시적인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슈 정도인데 거기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매수가가 63,000원이니까 여기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내가 매수한 가격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면 PER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음식료 PER은 당연히 저퍼주에 속하죠. 성장성이 없으니까. 안전하고 성장성이 없고 그냥 꾸준하게 돈 버는 기업은 당연히 밸류에이션 낮게 받아야죠. 성장 프리미엄이 없으니까.
그게 뭐 PER로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료를. 여기서 63,000원에 여기서 매수하셨으면은 자, 쉽게 얘기해서 샘표식품이 거래된 이후로 가장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샘표식품이 이 자리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 뭐 사상 최고가 돌파해가지고 주가가 리레이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럴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거를 실적을 보고 계세요. 실적.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실적으로 네. 지금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샘표의 성장 한계는 장류라는 게 성장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한국의 뭐 쌈장, 된장, 고추장은 네. 이게 진입장벽 혹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쌀국수나 이런 것들도 마켓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랄까 이 향신료를 많이 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맛의 특색이 좀 강한 식품들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결국은 네. 국내 내수 시장 안에서의 캐파를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 이 MS 싸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실적 성장이나 매출 성장도 그냥 그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그 안쪽에서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사상 최고치인 6만 원대를 훌쩍 넘어갈 만한 매출이나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올해 상반기 주가가 뭐 작년 평균 한 3만 원대라고 보면 2배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선반영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해 일시적인 이익 개선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했을 때 과연 그 일시적인 가공식품에 대한 매출 상향 조정된 이 매출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거죠. 일시적인 수혜로 올라왔던 종목을 이렇게 높게 사버리시면은 네. 추후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자칫 잘못하면 3년, 5년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적어도 지금 몇 달을 고생하신 상황이신데. 네. 지금도 몇 달 네. 고생하신 상황인데요. 네. 물론 현재로서 마이너스 아직 20% 수준 가까이 한 7, 8% 정도의 손실이라서 아마 네. 손절매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5만 한 5천 원만 오면 네. 빨리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빨리요. 네, 그래서 10% 잘못된 판단에 대한 대가로 손절매도 처리하시고 그 자금을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일시적인 이런 이슈가 아니라 꾸준한 시대 상황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신다면 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10% 손절을 잘해야 돼요. 어허.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 가서 뭐 교육 듣고 오시면 뭐 3% 손절, 5% 손절, 네. 그거는 테크니컬한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단타 칠 때 하는 수익 손절이고요. 매매라던가 단타나? 개인 투자자들이 네. 어떤 매매를 딱 들어가가지고 네. 10%의 손실일 때 빨리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감내할 만하니까 그 그렇죠. 정도는. 왜냐하면 네. 10%는 여러분 주식이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네. 10%의 손실은 뭐 1,000만 원 들어가가지고 100만 원 손실이면 900만 원 가지고 다른 주식 들어가 10% 수익 나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20% 넘어가 버리면 1,000만 원 들어가서 800만 원 되죠. 그 800만 원을 다시 200만 원 수익을 내려면 25%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리의 역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10%일 때 빨리 잘라서 다른 쪽에서 한 번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10% 한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뭔가 잘못 샀다.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때는 너무 욕심으로 좀 내동매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뷰를 봤을 때 좀 위태로운 매수였다라면은 10%에서 빨리 잘라줘야 돼요. 어허. 저는 샘표는 시청자님 좀 손실 보고 주식 파는 건 누구나 싫어요. 그런데 잘못 샀으면 손실을 봐야 되는 게 뭐 주식시장의 현실이니까요. 냉정해야 저는 반등 하니까. 목표 5만 5천 원 드릴게요. 이거는 네. 교체 매매를 하셔서 어이구.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네. 시대 상황으로 성장하는 주식으로 좀 바꾸시자 이렇게 네,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실적도 아니고요. 네, 미중무역 분쟁도 이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포커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핀트가 조금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손실을 줄이는 구간에서 나오시는 게 낫겠다라는 조금 저희가 냉정한 진단 드렸거든요. 네, 전화위복 될 만한 좋은 종목 분명히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클리 힘내시면서요. 네, 저희 김동현 전문가님의 전략 꼭 참고해 주세요.